가상화폐가 뭐 얼마라더라 해서 폭등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내가 바보구나. 그래서 제가 몰빵을 했어요. 근데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로 하향 비교합니다. 네. 잘못 사서 완전 망한 사람. 이렇게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막 이겨야 되고 상대적 박탈감. 성취 중심적인 사회예요. 한국 사회는. 거기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 여러 이슈들을 참견해보는 고품격 심리 토크쇼 상담의 참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입니다. 네, 저는 세명대학교 박경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벼락 부자 대 벼락 거지가 되겠습니다. 가상화폐며 부동산이며 이런 걸 통해서 벼락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들려오면서 투자 안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벼락 거지가 되기도 하는. 그렇죠. 네. 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내가 바보구나. 벼락부자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벼락거지라는 이 표현이 새롭게 탄생한 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너무나 명쾌한 표현이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좀 슬프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벼락거지가 나왔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져요. 나라가 발전하면서 그때는 다들 취업도 하고 뭐 쉽게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꿈을 상실했다? 이런 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3포 세대였다가 5포 세대였다가 계속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경쟁 중심의 사회이고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가치로 환원을 시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각박할까, 우리의 사회가. 우리 모두가 좀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가상화폐가 뭐 얼마라더라 해서 갑자기 폭등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감정이 확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나는 진정 바보였나 뭐 이런 자책들을 하게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전혀 없으실까요, 두 교수님은? 저희 학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원래 상암동에 사셨던 분인데 갑자기 강남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거기에 조그만 30평짜리였는데 대출 많이 받아서 한 다음에 한 번 더 튀더라고요. 더 큰 데로. 강남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로. 그 상황에서 저는 저 사람 참 쓸데없는 걸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 집이 없거든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죠. 지금은 그분은 뭐 몇십억이 됐으니까. 그분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자가 부자 된 거죠. 되셨군요. 그 가만히 계시던 교수님은 아직도 그렇죠. 집이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청렴한. 너무 이거를 선명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현재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는 제가 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현금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약간 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그 동료 교수님을 보면서 그때는 별 생각이 없으셨겠지만 현재의 자산 규모를 볼 때는 속이 쓰리다 할까요?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분하고 자산이 한 4배, 5배 차이 나겠죠, 이제. 네, 이런 말씀하실 때 마음이 좀 아프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청렴이 그게 또 있어서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똥손이구나. 역시 이런 쪽에는 내가 재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전 사적으로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왜 잘 되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되잖아요. 교수님이 파실 때 어떤 이는 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성공을 거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투자의 규제들은 따로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걸 알았으면 내가 돈 벌었죠. 근데 아니 그럼에도 옆에서 불구하고 관찰하셨다면서요. 그 잘 투자하신 교수님 계시다면서요. 실패하는 건 알겠더라고요. 이것도 또 중요한 팁이 될 네. 것 같습니다. 그 뭐라더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그거 있죠? 그렇죠. 그게 맞더라고요. 분산 투자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코로나 시대에 그 줌이라고 그 영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 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몰빵을 했어요. 줌에다가. 근데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 건지 그냥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코로나 전으로만큼이나 떨어졌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죠. 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건 있습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님들하고 만나면 자기네들이 제일 못한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많이 안다 그러는데도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또 제가 또 샀었는데 자, 모두들 삼성전자 피하시고요.
근데 이스라엘 전쟁 바로 한 대통령 네, 이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 느낌에 이거는 진짜 쉽지 않구나. 혹시 내담자 중에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 않나요? 내 동료는 벼락부자가 되었는데 그 바람에 저는 벼락거지가 된 기분입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만 하더라도 이 상대적 박탈감, 이게 굳이 뭐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내가 바보가 된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 최근에 조금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막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심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를 좀 뼈아프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건강하려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뭐 발전된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뭐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분 되게 부자긴 하거든요. 지금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몇 번 잘 투자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냐 했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약간 좀 상향 비교는 잘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상향 비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언제나 나보다 잘난 사람은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주로 하향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잘못 사서 완전 망한 사람. 그 예를 들어서 최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렇죠. 본전이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맞아요. 듣게 하는.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잘못 투자해가지고 집을 괜히 샀는데 지금 상투에서 상투 잡았다 그러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느끼는 감정이 네. 다행이다. 안도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진짜 행복하려면은 그리고 자기가 좀 그래도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향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상향 비교하되 그 상향에 있는 사람과 나를 갖다가 동일시하면서 비교하면 좋죠. 그건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는 하향 비교를 할 때도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약간 좀 그런 사람하고 동일시하면은 네. 내가 힘들잖아요. 나도 이 모양이네 그렇게. 상향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비교하면 상향 비교할 때 그땐 힘들지만 나도 저 정도는 되지. 그러니까 나도 머지않아 곧 저 사람처럼 그렇죠. 될 거야. 네, 될 거야. 내가 그래도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뭐 이러지. 그런 개념이죠. 그랬을 경우에 훨씬 더 이게 비교하는 거니까 훨씬 더 행복감이 많이 오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갖다가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게 안 돼요. 저만 하더라도 이 정도에 만족하고 행복해야지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계속 더 위를 바라보도록 교육받은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마음 관리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게 어치브먼트 오리엔티드 소사이어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네. 제가 영어를 좀 많이 써서 죄송한데 성취 중심적인 사회예요. 한국 사회는. 그렇죠. 그리고 미래예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돈을 갖다가 세이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치브먼트 오리엔티드 소사이어티에서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네. 거기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 안에. 예. 근데 그 틀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라틴 아메리칸이라든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이렇게 보니까 진짜 현재를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이빙을 안 해요. 현재에 자기가 지금 제일 즐거운 거 까르페디엠이죠, 진짜. 우리가 맨날 까르페디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 중에서 한국 사람 중에서 까르페디엠 사는 사람 많지 않은 걸로 봐요, 나는. 대부분 다 계속해서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미래만 살지 내 현재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향 비교하는 거죠. 상향 비교하면서 나하고 차이가 나는 거. 그리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집착이 되는 이런 걸 항상 보면서 그런 내담자를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현재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불안감을 겪는다면 일단 이 틀이 잘못됐다라는 걸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가 아픈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남이 잘 되고 뭐 부동산 오르고 뭐 주식 뛰고 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남의 부의 축적에 대해서 부럽다 잘 됐다 이 정도의 감정이면 사실 괜찮은데
그거 플러스 나에 대한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했지? 하면서 이제 자기에 대한 비하로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네. 굉장히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가치의 조건화 우리가 배웠잖아요. 로저스가 어떤 가치를 갖다가 조건화 시키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못난 아이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잘난 아이야.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벼락거지라는 어떤 하나의 준 거잖아요. 사실은. 네. 경제적인 조건으로 그렇죠. 구분을 짓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기준점이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 젊은이들의 고통의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잣대로 평가를 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돈으로 평가한다든지 어렸을 때는 성적으로 평가해요. 그죠? 제일 태어나자마자는 이제 뭐 얼굴로 평가하겠죠?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로 평가를 한다라는 게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예전에 첫 번째 만났던 내담자 중에 한 명이 전국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아니지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 그 앞에 전국 1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전국 2만 등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결국은 주관적인 현상이거든요. 벼락 거지도 그렇고 벼락 네. 부자도 그렇고 네.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미래가. 물론 사회가 어려워요. 사회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희망 이런 게 사라지는 거는 저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디스크립션, 각각을 갖다가 기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은 없지만 가오가 없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돈은 얼굴은 못생겼지만 키가 크잖아요. 맞아요. 네, 키가 그렇죠. 큽니다. 네네. 제가 우리 와이프가 저를 선택한 이유가 키 크다. 그래서 선택한 것처럼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약간 기술할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내담자하고 장점 발견하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발견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기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제임스가 이제 이야기를 한 세 가지 자기 개념 안에 이제 물질적인 자기 개념 안에 일부로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심리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뭐 적성이나 아니면 이제 심리적, 뭐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어떤 뭐 물질적인 가치로 자기 자신을 다 규정지어서 벼락거지가 됐으니 나는 정말 폭망했다. 나는 정말 뭐 멍청하다. 막 이렇게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벼락 거지 뭐 얼마 이상 뭐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벼락 거지인 순간에도 나 언제든지 벼락 부자 될 수 있어. 그렇죠. 네, 뭐 그런 열린 마음, 그렇죠. 그러면서 자원을 키워가야죠. 자원을 키우는. 자원을 키우는 게 자원이라는 게 이제 물질적 자원도 중요하겠지만 내적 자원도 정말 중요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심리적 근육 키우기. 이게 아마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사회의 이슈였던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잡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죄송합니다. 어려워.